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 종합하면 난 아랫목에서 도덕을 배웠다. 네. 그래서 준석이 부모 욕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랫목에서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실 때는 이번 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을 들어봤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부모 얘기를 한 것 좀 그랬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하게 너 몇 살이야인데 나이를 떠나서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서로 인격체죠. 그런데 부산 가서 미스터 린턴으로 시작하는 그 대화에 크게 뭐 화내거나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목도를 했었는데 정말 뒤끝 길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특히나 도덕 없다라는 그런 표현은 정말 이건 완전히 인격 살인 같은 건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또 부모에게 잘못을 돌리고 부모 잘못이다. 그러면서 또 마무리하는 거는 다 끌어놔야 된다. 도대체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 너무 많으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에 화려하게 주목받고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새치허로 결국 혁신위가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실언을 떠나서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와서 한 것, 박진영 부원장 보시기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중진들 험지 출마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성과를 못 내면 그냥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인요한 위원장 처음 임명됐을 때 파란 눈의 윤석열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과하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제일 잘한 일이 그거 같아요. 예, 사과한 거. 사과한 것 예. 같은데. 사과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정치권에서 사과 잘 안 하는데 사과하는 거는 잘하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설화들 나올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날리면 이 XX 저 XX. 대통령이 그런 설화에 휩쓰이는데 뭐 여당의 혁신위원장이든 야당의 국회의원이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을 끌어안는 것은 포기했다. 도덕, 버르장머리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이소부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대기에 있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계속 점프해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게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라서 먹어봐야 맛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품어서 총선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준석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교육도 잘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저는 보수 진영 내에서 이제는 쳐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박사,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특히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회의원 배지 나야롱봉으로 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딱 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중진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이제 딱 볼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보자. 그랬다가 이제 허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뭘 이렇게 내놓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이제 맨 처음에 주호영 의원이 나는 대구 안 떠난다. 장제원 의원 버스 동원해. 이제 김기현 대표까지 왔다 갔다 눈치 보다가 울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하는 걸 딱 보면서 어느 순간 이거 허당이구나 감을 잡은 거죠. 그렇죠. 허당이구나 감을 잡았던 게 주호영 때 제대로 진압을 했었어야 되고요. 장제원 때 더 세게 진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진압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정권을 다 주겠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가 말 그대로 정면 충돌을 하면서 나 니보다 대통령하고 더 친해 이렇게 지금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3시간 이상 독대하기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파리가 본격적으로 인요한과 김기현 두 사람에 있어서의 대통령 파리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실수 이야기하는데 가장 최악의 발언을 한 겁니다. 폐륜적 발언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 야 이 새끼야 너가 아빠 뭐해? 누가 이거 아버지 하고 뭐 하시노?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맞아. 너 엄마 뭐해? 너 엄마 뭐 하시노?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치명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버르장머리입니다. 버르장머리하고 그 거의 동급이 본데 없이 컸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탐탁지 않으면 본데 없이 컸어. 보고 배운 것 없이 큰 가정교육 못 받은 며느리를 공격할 때 시어머니들이 많이 쓰고 그러한 것들이 문학 작품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본데 없이 컸으나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표현들은 말 그대로 정치 영역에 있어서 성인과 성인의 영역에 있어서 어른과 어른들의 영역에 있어서 안 되는 그 발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요한 참 버르장머리 없이 말했다. 그리고 본데 없이 말했다라고 비판받아도 똑같다. 할 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요한은 저 발언 하나로 자신의 화려한 정치 대비로 초라한 정치의 종말을 맞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의힘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서대문 출마까지 노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문석 박사. 예, 이제 본인의 정치적 꿈은 이제 다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정치 역량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요, 혁신위에서 의논되고 내부적으로 의결된 내용을 뱉어냈었을 때는 상당히 힘이 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임기응변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그 토해내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생명도 자기 목을 쳤다. 예. 영남 중진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고 이게 내 뜻이 아니고 용산 뜻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뜻을 받았다라고까지 압박을 했는데 중진들이 보여준 행동은 완전히 반대였지요. 거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실언까지 겹치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사면 초과에 빠졌는데 서정국 변호사, 일단 김기현 대표가 울산으로 내려가서 했던 발언들은 혁신위원장 보라고 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먼저 그 발언부터 이준석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최강욱은 뭐 설치는 앙컷이라도 이게 사과도 안 하는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사과한 것도 잘했지만 잘했다고요. 근데 저는 발언 내용도 이게 아주 막말이 아니라 봐요.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문화를 온돌방의 문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랫목 교육. 제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학폭에 휘말리가 제가 반성문을 쓴 적이 있어요. 부모를 쏘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가정교육을 제가 잘못시켜 죄송합니다. 학폭에 휘말렸어요. 학폭 가해자였어요. 가해자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제가 반성문을 썼어요. 서정국 변호사도 그 장관 되겠네. 뭐 그건 모르죠. 예. 그 제가 근데 제가 반성문에 뭐라 썼냐? 제가 이게 부모로서 우리의 교육을 가정교육 잘못시켜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래 써냈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이준석이가 도덕이 없고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거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걸 가정교육부터 이게 지적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까지 이렇게 뭐 비난하는 건 한 거는 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는 가정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 문화를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준석이가 도덕이 없다는 거 이건 팩트잖아요. 이거 팩트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팩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서정국 변호사의 예, 대부분의 아마 우파 견해지.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국 변호사는 제발 좀 그 본인의 논리가 상식에 맞는지를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팩트가 뭡니까? 팩트는 객관적인 거예요. 자, 그 팩트라고 안 하고 그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우파 쪽에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 저 싸가지 없어. 서정국 변호사 예. 이게 볼펜이죠. 예. 팩트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팩트를 바꾸겠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 싸가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게 팩트다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팩트는 취소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도덕성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이 그 미스터 린턴 그 수모 당한 걸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넣었는데 한국 문화 이야기가 넣었고요. 저도 뭐 아버님을 제가 잘 알아요. 이준석 아버님이 제가 거래하는 주식 정권 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어서
저는 아버님까지 공개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나마 또 사과를 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잠깐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뇨한 위원장이 왜 사과를 했습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너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논란이 되고 사과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버릇이 없다. 그거는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핵심을 잘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바를 하거나 쉴드를 치거나 방어를 한다면 부모 문제를 가지고 부모까지 얘기한 것은 지나쳤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좀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이 본질이 부모 문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다가 대고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은 한국 문화에 맞느냐? 온돌 문화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저희 아이 제가 반성문 이야기했지만 예. 저는 저희 아이가 이게 그 친구를 때렸다면 제 잘못이 크다 봐요. 그러면 부모로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예. 서정욱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를 버르장머리가 없고 도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를 끄집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잘했다고 보십니까? 뭐 이념이 사과까지 했고 저는 그까지 잘했다고는 안 하지만 잘했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주 그걸- 틀린 말인가. 그러니까 그걸 이게- 나눠서 얘기하셔야 된다니까. 부모 문제까지 끄집어 들인 것은 아니잖아요.